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뵙겠네요. 알리바바닷컴에서 이제 RFQ, 바이어의 이제 견적 요청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RFQ 안내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효과적인 RFQ 대응에 대한 관련된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FQ는 이제 RFQ를 포스팅한 바이어들은 거의 진성 바이어죠. 그래서 이제 RFQ를 통해서 알리바바에서 굉장히 많은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RFQ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RFQ를 응대하기 위한 그런 작성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RFQ를 효과적으로 보내기, 응대하는 거죠. RFQ 응대를 효과적으로 보내기 보면은 이제 RFQ를 응대할 수 있는 견적을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My Available 이제 그 쿼트에 이제 들어와 보시면은 현재 이제 응대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RFQ 개수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가 지금 남아 있죠. 그래서 5월 14일까지 4개가 이제 5월 15일 되면 소멸이 되죠. 그래서 4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결국에는 요거를 5월 14일까지 소멸되기 전에 5월 15일 날 소멸되기 전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RFQ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RFQ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RFQ를 보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컷 now이라고 이제 돼서 이제 견적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적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남은 견적의 이제 수량이 이제 옆에 이렇게 아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개 남았다. 그 다음에 이제 1개 남았다, 뭐 3개 남았다, 10개 남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견적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RFQ는 시비드죠, 놀이 시비드에 관련된 거고요. 20박스 그 박스가 20박스, 그다음에 콜롬비아 바이어네요. 콜롬비아 바이어. 그래서 로스트된 이제 시비드 프로덕트 제품을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RFQ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RFQ는 3일 전에 이제 된 것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3 days before이라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즈 포테이토 칩스라고 이제 이탈리아 바이어가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요구한다고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이 있는 사이즈의 RFQ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스위트 포테이토로 이제 가공된 이제 베이키드 타입의 이제 ISO 인증을 가진 이제 염분기가 있는 솔티한 이제 맛을 가진 이제 텍스처는 하드한 타입의 이제 이런 그 저기 뭐지 벌크로 돼 있는 이제 그 포테이토 칩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이죠. 이제 견적이 많이 들어갔는가 봐요. 하루 전에 올린 그 RFQ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RFQ를 보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런 이제 RFQ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역시 포테이토 칩이죠. 프라이된 이제 프라이스 포테이토 칩, 그다음에 그린 어니언 뭐 플레버 139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0박스, 5,000카톤 정도 되어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바이어가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스위트 포테이토 뭐 그거 이제 뭐 이렇게 인증은 ISO 뭐 역시 그 썰티 마시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쿼테이션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게 4개 남았죠. 그다음에 해피 베이비 퍼프 이제 브루나이 바이어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바이어들 이제 브루나이라든지 이런 그 작은 국가의 바이어들은
간혹가다 이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600박스죠. 그래서 요청하는 사이즈가 작아요. 작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소국들이나 이제 변방국가의 중에서 한류가 이제 좀 바람이 불어서 이제 한국 상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RFQ 제품만 맞다면 RFQ를 보내시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RFQ를 보낼 수 있는지 확인 후에서 확인 후에 이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본인의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이라면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의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이라면 일단 RFQ를 발송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잠재 고객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RFQ가 이제 충분하지 않더라도 RFQ를 응대를 발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재 고객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 제품에 딱 맞는 RFQ가 100% 맞는 RFQ가 이제 뜬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제 바이어들이 이제 너무 구체적이죠. 구매하려는 제품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어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슬라이스된 이제 포테이토 이제 구워진 이제 포테이토 칩을 이제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제 내 이거를 만들어서 상품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더 좋은 타입의 제품을 이제 소개하는 바이어가 있다면은 고려해 볼 만하죠. 내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 이게 딱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시장에 맞는 게 다른 타입도 있었는데 이제 A 안이 아니고 B 플랜으로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A 플랜에 맞는 제품을 이제 GGS가 이제 소개를 했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 제품은 이제 최선이 이제 차선이 되고 차선이 이제 최선이 되는 걸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뭐 시장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이 비슷하다면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도 일단 RFQ를 발송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가 RFQ에 기재한 시간보다 빠르게 응대할수록 좋아요. 너무 이제 시간에 딱 맞춰서 응대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응대를 하시는 게 좋은 이제 응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에는 회사의 제품이나 장점, 강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의 견적 요청에 기재된 사항 중 꼭 필요한 게 하다고 강조된 부분을 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수량, 유통 방식, 지불 방식, 그 다음에 주문량, 그 다음에 주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 기재는 바이어들한테 여러분들 GGS 스토어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응대를 하시면 RFQ를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표제와 견적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들은 이제 만약에 페이드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테이션을 견적을 20개까지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견적이 이제 너무 동일한 뭐 비슷한 게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눈에 띄는 표제와 이제 견적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제와 눈에 띄는 어떤 그런 강조된 것들은 이제 바이어가 언급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제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놓은 부분을 이제 기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 정보란의 이메일로 견적서와 카탈로그를 한 번 더 이제 발송을 하시면은 이제 더 좋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RFQ란에서만 이제 응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이어 정보란에 보면 개인 이메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메일로 이제 응대를 한 내용을 견적서와 함께 카탈로그와 함께 이제 한 번 더 발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RFQ를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 그래서 가격 상세 정보라든지
부가 정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shipping terms죠. 이제 뭐 선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품과 관계 있는 이제 상품명을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프라이스 디테일에서 뭐 선적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선적 항구, 그 다음에 견적 유효 기간, 그 다음에 이제 통화 단위, 그 다음에 단위 수량, 그 다음에 이제 지불 조건, 그 다음에 주문 수량, 그 다음에 단가 등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기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 부가적인 정보에서 샘플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샘플 제공 예스를 선택을 하십시오. 근데 이제 샘플도 입금을 받은 후 발송을 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무료로 보낼 수 없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은 무료로 보내되 배송비는 제품은 가격은 받으시고 배송비를 이제 무료로 하시는 경우가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샘플은 거의 이제 shipping하지 않죠. 이제 에어로 보내기 때문에 그 배송비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나오는 배송비를 이제 GGS가 공급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바이어는 이제 샘플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좋은 상황에서 이제 샘플을 배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투 바이어. 그래서 바이어에게 이제 2000자 이내에 메시지가 발송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2000자 이내로 요약을 해서 바이어에게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발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업로드 파일, 그래서 자세한 견적을 첨부해서 업로드 하시는데 6개 파일 5MB까지 이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제품 정보가 담겨 있는 카탈로그나 보고서, 견적서 등의 이제 그 기타 자료를 첨부를 하셔서 이제 발송 후에 바이어의 이제 회신을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효과적인 RFQ 발송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효과적인 RFQ를 보내는 걸 보면은 본인 인콰이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RFQ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마이알리바바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오셔서 컷버 애니먼트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3개월 이내에 RFQ 진행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RFQ는 이제 히스토리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RFQ의 진행 사항을 확인을 하셔서 이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이제 컨펌된 이제 그것과 바이어가 읽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읽은 것, 그 다음에 바이어가 이제 읽고 답변했으면 have responded라고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게 그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l order를 57개 RFQ가 됐고 쿼테이션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쿼테이션이 컨펌된 거는 28개, 좀 읽은 거는 16개, 이제 바이어가 읽고 답변한 거는 6개 이렇게 지금 예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히스토리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어에게 이제 필요하거나 90일 이내에서 보았던 상품에 관련해서 견적서를 보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서를 다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관련 상품 및 홍보하고 싶은 제품 가격은 제시된 가격보다는 이제 카탈로그로 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의 이제 구매 요청에 대해서 최대한 비슷한 상품에 대해서 견적을 보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그 보내는 제품은 알리바바닷컴 계정에 상품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상품이나 비슷한 상품을 보내신다고 내 계정에 GGS 계정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보내시는 거는 이제 바이어가 그걸 받고 이제 검색을 다시 해서 대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 GGS의 제품, 공급자의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드시 알리바바닷컴 계정에 등록된 상품이어야 합니다. 요거를 이제 효과적인 RFQ 대응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RFQ 예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RFQ 양식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인카일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내겠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프로덕트 디테일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안내를 주시고 이제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의 웹사이트 주소를 좀 기재를 해 주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히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첨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 정보를 이메일로 또 추가적으로 보내는 것도 이렇게 이제 중요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주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송, shipping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며칠 사이에서 이제 저기 뭐지 지불 페이먼트가 된 이후에 며칠 사이에서 이제 shipping이 가능하다. 뭐 그 다음에 이제 shipping이 아니고 AR을 보낼 경우에는 DHL이나 EMS라든지 며칠 사이에 이제 배송이 가능하다라는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코스트 shipping에 대한 코스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무게 단위로 비용이 발생하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자세하게 적어 놓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이 제공이 가능하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이제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데 이제 샘플은 이제 비용이 어떻다 이런 것도 표시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제가 이제 어떻게 된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결제는 뭐 TT다 아니면 페이팔이다, 뭐 페이오니아다 뭐 이런 것들 적어 놓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콘택트 정보들 이메일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또 SNS 정보도 적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총 6단계로 나누어서 RFQ에 응대하는 양식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좋은 이 양식을 참고하시되 여러분들의 이제 GGS에 맞는 고객에 맞는 그 양식을 추가적으로 기입을 하셔서 응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보여지는 이제 그 튜브를 이제 구매를 원하는 바이어들이 예시가 있죠. 그래서 리퀘스트 포 커테이션 이제 RFQ에 대한 그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 프로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보고 이제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셔서 바이어의 내용을 확인 후 회사 소개와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건 소개, 카탈로그 이런 것들을 이제 발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전문적인 튜브죠. PTFE 이거는 이제 그 소재를 약자로 이제 표현한 건데 이 튜브에 대해서 이제 그 바이어 응대를 RFQ 응대를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어 바이어 해서 하이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회사는 이제 상하 프론텍이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RFQ 응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품 물건 소개하고 카탈로그 발송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세한 상품 상세 설명이 곁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제품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이제 유산균인데 뭐 어떤 것들이 이제 함유가 되고 있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어떤 소재로 들어가 있고 뭐 그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보를 이제 자세하게 기입을 하셔서 바이어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RFQ를 올려놓은 바이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컴퍼니 프로파일이라든지 이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보를 자세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RFQ의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이어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카탈로그와 함께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 파일로 이제 카탈로그가 이제 밑에 보면은 RFQ 응대 밑에 이제 나와 있죠. 카탈로그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올려놓은 항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궁금할 바이어를 위해서 다양한 각도의 사진을 이제 제공하는 것도 이제 좋은 RFQ 응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로 보면은 다양한 사진들이 이제 첨부가 돼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사진들을 첨부를 해서 RFQ 응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RFQ를 이제 늘리는 방법 20개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RFQ를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뭐 RFQ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 알리바바에서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이제 그 리퀘스트 포커티션 RFQ, RF 마켓, RFQ 시장으로 가셔서 이제 RFQ의 서브스크립션 그래서 RFQ 키워드를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 쿼테이션스에서 나의 견적 정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유료 회원이라면 매달 10건씩 1일에서 1일 날 10건 그 다음에 이제 15일 날 10건 이렇게 이제 자동 갱신이 되죠. 이게 이제 활동 점수에 따라서 개수가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늘어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활동 점수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FQ 스토어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RFQ를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나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켓 퍼포먼스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FQ에서 이제 GGS의 행동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죠. 그래서 더 좋은 마켓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마다 점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때마다 보상되는 RFQ에서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켓 퍼포먼스 스코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켓 퍼포먼스 스코어가 이제 200점 이상이 될 때부터 이제 그 코테이션 그 RFQ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최대 이제 900점 이상이면은 최대 45개의 RFQ가 보상 RFQ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기본 RFQ 20개에도 이제 보상 RFQ를 45개를 더하면 최대 이제 매월 65개의 RFQ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FQ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 RFQ를 꼭 받으셔서 좀 이렇게 그 RFQ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성 바이어를 만나는 중요한 창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 RFQ를 통해서 많은 바이어를 만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RFQ 이제 수량에 이제 미치는 요소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로그인 횟수예요. 얼마나 많이 로그인 하셨나.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균 이제 월 20회 이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매일 로그인 하시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려요. 그 다음에 RFQ의 견적 수, 얼마나 많은 RF 견적을 보냈는지, 그 다음에 평균 견적을 받은 시간, 바이어가 이제 견적을 얼마나 빨리 받았느냐죠.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의 견적을 답변한 비율,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가 이제 만족한 비율, 요게 이제 이러한 점수가 RFQ 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엔 RFQ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스토어는 굉장히 좋은 활동을 알리바바닷컴 내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RFQ를 이제 늘리는 방법은 로그인 횟수로 보면은 이제 알리바바닷컴 및 RFQ를 확인한 로그인 일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 로그인하거나 모바일 기기의 알리 서플라이어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하고 RFQ를 확인한 날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하루에 여러 번 로그인하는 거는 이제 한 개로 계산됩니다. 여러 번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그인 횟수, 그래서 매일 로그인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FQ 견적을 발송한 횟수죠. 그래서 해당 기간 내에 알리바바닷컴의 승인을 받은 견적서예요. 알리바바닷컴의 승인을 받은 견적서를
발송한 횟수를 이제 RFQ에 늘리는 어떤 스코어 점수로 이제 체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견적 받은 시간. 이거는 RFQ 응답 시간이에요. 해당 기간 내 바이어가 등록한 RFQ의 공급업체 GGS가 견적을 제출한 평균 소요 시간입니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이내의 RFQ 응답률. 해당 기간 내 바이어가 RFQ를 등록을 하고 24시간 내에 GGS가 RFQ를 제출한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높으면 좋고 100%면 제일 좋습니다. 100%면. 그 다음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바이어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비율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고 GGS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바이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줘야 되죠. 긍정적인 평가를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이제 점수가 높게 나타날 때 RFQ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이제 요소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요약을 하면 로그인 횟수 매일 로그인 하시라. 그 다음에 RFQ 알리바바닷컴의 승인을 받은 견적서를 발송한 횟수를 이제 최대한 맞추시라. 그 다음에 RFQ를 응답 시간은 평균 소요 시간이 이제 가장 빠르게 제출하시고 24시간 내에 RFQ 제출한 비율 가급적이면 100%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이어 만족도를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게끔 좋은 RFQ를 보내시라.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RFQ를 늘릴 수 있는 이제 그 점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많은 RFQ를 받아서 이제 좋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알리바바닷컴 내에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RFQ 늘리는 방법 이렇게 이제 다섯 개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반드시 이제 실천하셔서 RFQ를 많이 받으셔서 제공 받으셔서 진성 바이어를 알리바바닷컴에서 많이 만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RFQ에 대한 강의는 이제 이 2가지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